스승님 깨우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도 괜찮은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초혼인 사람이 재혼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초혼인 사람이 재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혼인 사람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할 텐데요. 이럴 경우 아이를 낳는 게 좋은지 낳지 않고 사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 강의 잘못하면 재혼해서 아기 낳은 사람들 나한테 쫓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평생을 사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하는 분도 있고 재혼하는 분도 있고 3번 하는 분도 있고 4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 혼자 살더라도 내가 바른 이념을 가지고 할 일이 있어서 산다면 괜찮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꼭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이념을 세워서 뜻있게 살고 이 세상을 빛나게 살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드렸듯이 우리 부부가 만나는 건 30% 모자란 걸 서로 채우면서 살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는 양적인 기운이 70%고 음적인 기운이 30% 모자란 걸 채우려고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70% 음적인 기운에서 양적인 30% 모자란 걸 채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세를 잘 낳아서 종족 번식을 해서 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려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결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또 세 번째는 가정을 잘 이룸으로써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서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로 상생으로 나누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 울타리를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이 지금 현 시대에 인구가 아주 꽉 찼고 성장도 지금 아주 고질량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 나름대로 개성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단합시대였어요. 내가 모자라면 무조건 채워주고 내가 모자라면 무조건 따르고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서로가 화합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상대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세상으로 살았던 시절이 우리 어머니들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개성시대고 다 잘났다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일단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세상이고 이렇게 개성시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팔자가 세고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야 될 운명이라면 혼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팔자에 보면은 남편궁이 안 좋고 뭐 나쁜 살도 많고 배꼽살도 있고 뭐 팔자가 센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주 인생을 잘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세든 남편 복이 없든 애정운이 나쁘든 독립적으로 사는 게 득되는 팔자라면 큰 이념을 세워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빛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꼭 결혼해야만이 된다. 이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이상한 잣대로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모질란 거야? 왜 결혼도 못했지? 하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각자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괜찮고 또 자기 팔자가 쓰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실패를 하고 실패한 사람이 총각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녀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얼마든지 그거 찬성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이 한 번 결혼했다 실패해가지고 젊은 총각을 만났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신선하잖아요, 좀. 그죠? 그래서 결혼했다 실패하고 젊은 총각이든 나이 먹은 총각이든 간에 서로 이념이 맞았다면 그렇게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쁜 게 아니고, 또 한 번 실패한 남자가 처녀랑 결혼해도 역시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연 따라 두 번 장가갈 팔자, 두 번 시집갈 팔자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 사주팔자가 애정운이 안 좋고 외로운 팔자고 두 번 시집갈 팔자라면 처녀라도 한 번 실패한 남자를 만나면 액땜이 됩니다. 또 남자가 이혼할 팔자고 애정운이 안 좋고 팔자가 기운이 아주 세고 좀 애로운 팔자인 경우에 한 번 이혼한 여자를 만나면 액땜 작용을 합니다. 한 번 이혼한 여자를 만나면 더 잘 산다. 왜 그러냐? 자기는 초혼이지만 두 번 장가가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초혼이지만 두 번 시집가는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초혼이지만 내가 재혼남을 만나게 되면 재혼하는 작용을 한다. 운명적으로는 두 번 시집가는 작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센 분들은 처녀라도 재혼 자리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가 이혼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좋으냐고 물었죠. 애를 낳는 분도 있고 안 낳는 분도 있는데, 애를 낳으면 좋으냐고 물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처녀가 이혼한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고 싶으면 낳아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살필 게 있어요. 전자의 아이가 이혼한 남자한테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자의 그 남자한테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두 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건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크게 속도 안 세겨. 그럴 때는 처녀가 그 남자한테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자 역할로 아이가 옵니다. 그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온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놔도 되느냐? 전자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속색이고 문제가 있고 자식 역할도 못해. 그리고 정말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럴 때는 재혼을 해서 이 처녀가 처녀가 이혼남한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좋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메꾸게 만듭니다. 메꾸게 만든다는 뜻은 모자람을 채워주게 만든다. 근데 전자의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참 성실해요. 누가 봐도 건실해.
근데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또 낳으면 속색이는 자식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첫째 분별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면 이혼남인데 사주를 보니까 아이가 팔자에는 3명이야. 근데 지금 둘만 낳았어. 한 명이 모자랐잖아요. 그지? 그래 팔자에 3명이 들어있는데 지금 2명만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3명을 채워도 된다. 근데 3명을 채우는 건 좋은데 그것도 아이들이 아주 건실하고 훌륭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아이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럴 때 3명을 채우는 게 좋지만 전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훌륭해. 누가 봐도.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분들이 있는데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나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전자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초혼이기 때문에 꼭 아이를 갖고 싶은 거야. 이분의 이 남편의 아기를 꼭 낳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무작정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외롭다는 마음으로, 우리 연주를 만들려는 마음,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만들어서 다리를 놓고 싶은 마음, 묶어놓고 싶은 마음, 증표를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잘못됐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당신과 내가 만나서 훌륭한 자식을 잘 낳아서 잘 키워서 우리 가정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도 득되는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자식을 잘 키우는데 노력을 해보자. 감정적으로 외롭다고 낳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를 잘 두어서 보람 있게 키워서 이 사회를 득되게 하고 우리 가문을 빛낼 자손을 두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진심으로 하늘에 구하는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을 위해서 낳고 싶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낳고 싶습니다. 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낳는다면 아이가 잘 태어난다. 근데 단지 외로움을 채우려고 인연줄을 묶으려고 증표를 하나 만들려고 이런 개념으로 낳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전자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가 잘 태어나요. 근데 아이가 전자의 아이들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 이럴 때는 미션의 자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온다. 그래서 과거 역대로 보면 두 번째 난 아이들이 굉장히 총명해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집안을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정말 그래요. 두 번째 부인한테 아이를 낳는데 집안을 홀딱 말아먹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 반대로 그렇게 전자의 자식들이 속썩이고 개판인데 이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아이가 너무 착하고 훌륭한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로 집안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20%. 대체적으로는 사자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자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한 번쯤 운명도 살펴봐야 되고 한 번쯤 환경을 점검해야 되고 한 번쯤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돌아봐야 된다. 감정적 욕심으로 아이를 낳다가는 코 깨진다. 진덩어리가 된다. 평생 후회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처녀총각이랑 재혼하는 걸 지금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처녀총각으로, 그러니까 처녀가 이혼남하고 결혼하든 이혼녀가 총각하고 결혼하든 다 괜찮다. 이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남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럼 여자인 경우는 이제 남자는 총각이야. 그리고 저기 여자는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각하고 결혼하니까 어때요? 남자 씨를 받아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에 대를 이어야 될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답도 줘야죠. 그럴 경우에 여자가 재혼할 때 아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아이를 남편이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남편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걸 100% 남자가 책임지고 있고, 엄마랑은 인연이 명분만 있을 뿐이지 간섭을 안 하는 관계야. 다시 말하면 엄마라는 이름만 있고 서로 만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소원하고 책임이 없어. 1%도. 교육 책임도 없고 생활 책임도 없어. 전자의 남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은 전혀 책임이 없고 단 엄마라는 명분만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재혼을 한 거예요. 총각하고. 이럴 때 그 남자 집안이 아이가 없고 대를 이어야 되거나 아이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아이를 낳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운명의 복대로 납니다. 자기 복이 있다면 훌륭한 자식을 낳을 거고, 자기 복이 없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분명한 건 아이를 낳아도 된다. 낳아야 될 조건이라면. 근데 낳아야 될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전자의 아이가 있는 유부녀가 아니라 이혼녀는 아이를 굳이 낳으려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부득이 환경이나 남자 집안이나 조건이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조건이다. 그럴 때는 낳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연세도 드시고 재혼하는 분이 총각이라 하더라도 연세도 드시고 아이를 낳을 마음도 없어. 그리고 환경도 안 놔도 돼. 그럴 경우에는 안 낳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이혼녀가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 이 2명을. 케어하면서 아이를 또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또한 미션이 오는데 사자로 오거나 득되게 오거나 하는데, 이 현재 키우는 아이들이 선하고 어질고 착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낳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사자로 오니까. 그리고 현재 키우는 2 아이들이 속도 썩이고 문제가 있어. 질량도 아주 낮아. 그리고 내 자식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꼭 아이를 하나 낳고 싶어. 그럴 때 내가 그 남편이 존경스럽고 진심으로 저 사람 씨를 받고 싶다. 진심으로 저 사람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럴 때는 하늘에 구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를 하나 잘 낳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아이를 케어하고 있을 때는 재혼하더라도 안 낳는 쪽이 낫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케어하는 아이들이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무조건 낳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재혼을 하더라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별법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은 재혼도 많이 하고 삼혼도 많이 하고 또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해서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훌륭하고 좋은 자식이 있으면 낳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훌륭한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잘 키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또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때는 사자를 보내게 돼 있어. 근데 현재 아이들이 부족하고 못 낳고 문제가 있어.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 내가 새로운 좋은 자식을 보내서 너희들을 바르게 살게끔 도와주겠다. 그러니 좋은 이념을 세워서 한번 낳아봐라. 그래가지고 좋은 자녀를 보냅니다. 우리가 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음이 오죠. 음이 있으면 양이 오잖아.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손들이 훌륭할 때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다. 그런 미련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